파평 윤씨 집안입니다. 네, 이 파평 윤씨는요 명문가예요, 명문가. 그러니까 조선에서 왕비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가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외척 가문? 이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 문정왕후는요 어려서부터 정말 총명하고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무엇보다도 실록에는 그 문자를 알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 한자를 배우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문자를 알았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생활력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11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을 또 아주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그 성품에 대한 그 고서가 있거든요. 기록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인영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실록. 문정왕비는 소식적부터 정숙하고 단정하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 인자하게 돌보는 은혜가 있었으며 총명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나이 어린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도 어머니 계실 때와 같았으므로 종족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반듯하네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정왕후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드라마틱한 엄청난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조선시대 최초의 반정 사건입니다. 반정이요? 반정입니다. 반정. 반정은 정치적 격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변이라고도 하거든요. 정변. 일종의 쿠데타. 쿠데타. 뭐 이런 어떤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데 그 반정은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중종 반정. 중종 반정.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종이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중종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왜냐? 이미 중종의 이복형이 왕이었기 때문에 서열상 왕이 될 가능성이 적었죠. 자, 그러면 중종의 이복형이 누구냐? 바로 연자로 시작합니다. 연상군. 연산군. 연산군 때는 정말 정적 격변이 많이 일어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연산군이 자신한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쳐버린 사건, 그냥 무차별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신하들이 못 살겠다. 그렇죠. 갈아보자. 라고 해서 신하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반정. 이걸 우리는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중종 반정. 이게 연산군 쫓아내고 그 자리에 누굴 앉힌 거예요? 중종을 앉힌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추대식으로 돼가지고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왕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중종 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칠판을 좀 준비했어요. 칠판. 네. 오. 조교 준비하도록. 준비 됐습니다. 저희 첫 칠판 등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좀 헷갈리나 봐요. 자 우선 까지. 네, 많이 아니 칠판이 나올 정도면 약간 헷갈린다는 얘긴데. 맞습니다. 그죠? 자,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중종 반정. 네, 여기 중종 반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중종의 그냥 러블러블로 했던 그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 그 부인이 자 이제 중종이 왕이 됐으니까 왕비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왕비가 누구냐? 바로 단경왕후. 생소한 이름이네. 네, 단경왕후인데 이 둘의 금술이 그렇게 좋았대요. 아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왕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금술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조금만 들어도. 네,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그렇게 금술이 좋았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단경왕후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쉽게도 이 단경왕후가 그 아버지 이름이 신수근이에요. 신수근. 신수근? 네, 신수근인데 아버지 신수근이 누구냐면 연산군의 처남이에요. 연관이 있구나. 네, 연산군의 처남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좌의정이었어요. 좌의정. 좌이정? 좌의정. 자, 그런데 지금 연산군이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 잘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 게다가 좌의정?
신하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이 여인도 쫓아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상소가 올라옵니다. 아이고야. 그래도 조강지천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왕이 된 지 7일 만에 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와 너무해. 인용 씨 만약에 나중에 남편이 그렇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지 뭐. 자객 보내야지. 너 죽구나. 정말 너무 밉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은 중종이 항상 역할이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고 이렇지 않고 뭔가 맨날 이렇게 있고 막 쭈글쭈글하고 약간 이렇게 많이 표현됐던 것들을 본 것 같거든요. 와, 인용 씨 맞네.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왜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못 지킨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제 지금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럼 이제 후궁들을 드리게 됩니다. 자, 후궁들을 드리게 되는데 후궁이 이제 여인들이 4분 계세요. 자, 경빈박 씨, 자, 그다음에 윤 씨, 그다음이 홍 씨, 그다음이 나 씨. 자, 요렇게 4명이 이제 후궁을 줬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요 빈자리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빈자리로 올라온 인물은 누굴 것 같아요? 윤 씨. 왜요? 파평윤. 아, 여기 합등 능력이 맞아요. 빵빵하지만 파평이 외척지만 그래서 결국 윤 씨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윤 씨는 이제 드디어 이제 왕비가 된 거니까 바로 장경왕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장경왕후가 되는 건데 자, 조선시대 그 왕비의 가장 큰 임무는 뭘까요? 아들을 낳아라. 그렇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경왕후가 몇 년째 이 후계자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네, 낳지 못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여인 4명 중에. 내가 먼저 아들 낳아야지. 그렇죠. 지금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여인 천하의 그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중종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바로 경빈박 씨입니다. 박씨. 네, 사실 이제 장경왕후나 홍씨, 나씨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좋은데 경빈박 씨는 집안보다 더 앞세운 게 있습니다. 얼굴? 어우, 예, 맞습니다. 역시. 네, 맞습니다. 바로 미모로. 와 네, 대박. 미모로 승부를 걸게 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중종이 그냥 경민박 씨만 이제 총애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누구한테 많이 올라갈까요? 경빈박 씨. 맞습니다. 결국 장경왕후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후궁 경빈박 씨가 아들을 아이를 먼저 낳아요? 먼저 낳습니다. 낳습니다. 낳았는데 또 아들이에요? 네, 그다가 아들을 낳아요. 이분들은 이제 제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이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경빈박 씨예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나라를 다 가진 기분. 아, 그렇죠. 네. 이때 만약에 지금 경빈박 씨라면 이제 앞으로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왕 시켜야 그렇죠. 엄마라면 그거가 목표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 왕 시켜야죠. 네. 근데 왕이 될 자격은 아직 없잖아요. 왕이 될 자격은 이제 이쪽에서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도 내용은 뭘까요? 저 사람이 아들을 못 낳게. 그렇지.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어쩔 거예요. 수 없고 다들 못 되실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복송문이 1살이 되었고요. 아들 못 낳네? 2살이 되었고요. 아들이 없어요. 3살이 되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4살 아들 없어요. 5살 아들 없어요. 아주 좋아요. 얼마나 경매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6년 뒤 6년 임신하는 거 아니야? 드디어 장경왕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인종. 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인종을 낳았을 때 경민박 씨는 그냥 세상 다 무너졌을 것 같아. 그러네.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장경왕후가 이제 인종을 낳고 몸이 좀 약했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 산후병에 시달리다가 엿새 만에 엿새 만에? 돌아가세요. 어머머머머머. 깐난 아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와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요? 출산하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네요. 인종 아니면. 그렇죠. 자, 야 이거 다시 경민박 씨. 근데 아들이 있어두면 어쨌든 중전이 낳은 아들이면은 인종이 이제, 먼저. 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사실은 원래 관례대로 본다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후궁이 이 자리로 올라가는 게 이제까지 관리였어요. 그렇군요. 관리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인종하고 어차피 여기가 지금 제일 우선인데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이 똑같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인종이다, 인종. 네. 인종을 보호해야 될 이 빈자리를 채우자, 새로. 또 다른 여인. 그래서 참여 여인. 기본적으로 인종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경민박 씨 네. 견제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야 돼서. 네, 이게 지금 조선 왕실의 특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채우는 인물이 누구다? 아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죠? 바로 파평윤씨 집안에서 나온 문정왕후가 되는 겁니다.